네, 코로나19 관련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1월 28일에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 지침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배출 운반 처리에 있어서 당일 위탁, 당일 운반, 당일 소각 처리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수거,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라고 보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의료 폐기물이 전국의 실험기 업체에서만 처리되고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배출 소각된 폐기 물량이 약 3,000톤에 해당합니다. 근데 소각업체가 7개 시도에만 있고, 그래서 서울, 강원, 전북, 제주 이 지역에서는 타 지역까지 운반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강원도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 내용 보면 한 20톤인데 이건 한 360km 떨어진 경주시에서 소각 처리했고, 서울에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도 약 300km 이상이 떨어진 경북 지역에서 운반돼 소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건 빨리 당일 처리가 되려면 가까이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먼 지역에 운반돼서 소각되는 그건 이유가 뭘까? 이거 보니까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소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하다 보니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폐기물 처리 단가 때문에 신속히 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의료 폐기물의 장거리 운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그거는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폐기물도 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예. 이 문제는 당일 처리하겠다고 심각하다고 환경부에서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럼 예, 지켜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당일 소각 준수 여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각 처리가 하루 이상 걸린 건수가 약 1000여 건 됩니다. 1092건. 그 중에 이틀 걸린 거는 33%, 또 2.7% 정도는 3일 이상 소요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 중에 소각 처리된 게 도시환경이라는 한 소각업체에서는 약 90%에 해당되는 것을 그 업체에서 하루 이상 소요돼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게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침이 이게 실효성이 없는 건가? 하려고 했으면 지침을 만들었으면 지켜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의료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 폐기물은 당일 소각의 대상이 안 됩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격립 의료 폐기물 소각 업체라고 했는데요. 격립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당일 소각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준수를 안 했다면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가 단시일 내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대로 짚어서 초기에 환경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립했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환경표지 인증제요. 인증을 하는 것이 이제 인증 제품을 인증하고 이게 우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특혜를 좀 혜택을 주어서 지역과 환경을 함께 살린다 이런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니까 제품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해당 제품은 2017년도 4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인증이 종료된 게 작년 3월 달에 인증이 종료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온라인상에서는 환경표시 표지 인증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또 사례를 보니까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 종료되었음에도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인증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2018년 이후에 환경표지 인증 무단 사용 적발 건수가 약 640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제 처리된 내역을 보니까 정작 고발된 거는 3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경미하게 자진신청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도 그런 정도에 유약하게 느슨하게 하면 무단 사용에 대해서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거죠, 정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엄격한 조사가 좀 필요하고, 인증이 취소됐으면 바로 제품 판매가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인증 제품으로서의 뭐 공개를 해서 뭐 관리가 되도록 한다든지 시민 선택을 그렇게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서는 5년간 705개 제품이 적발이 됐고요. 고발도 25건이 됐었는데, 우리 저 의원님이 제시하는 이 표와 조금 통계가 다른 것 같은 확인을. 저는 물론 맞아요. 통계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 자체를 그 심각성을 인식하셔야죠. 예. 이어서 그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해서 얘기들이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김웅 의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플라스틱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생분해와 관련된 기술들이 잘 발전되고 더 연구가 많이 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위 생분해성 수지 제품 EL724 하나 이렇게 한 내용 가지고는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연구 제품, 이걸 다 커버할 수 없다고 봐요. 예. 그런데 이것도 인증제도 자체를 정확하게 분명하고 다양하게 기술 발전되고 있는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인증제도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적극적으로 좀 환경부에서 연구하고 또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이다. 예, 그 포스터 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대체 물질에 대한 것은 현재 본부처 R&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기부하고 함께.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더욱더 정교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그 언론에 보면 플라스틱 먹는 각계자 소유하는 거, 소설하는 거, 이게 가정과 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은 맥락에 무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는 제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R&D 하면서, 예. 뭐 이게 2016년도 이게 일본에서 했고 영국에서 이게 새로운 뭐 연구 산출물이라고 해서 발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플라스틱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지금 당면한 중요한 하나 과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 공감합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